퇴사를 하실 때 반드시 따라오는 키워드, 실업급여입니다. 저도 예전에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에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아보려고 애쓴 적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자료 이거를 준비해달라, 이것도 해야 된다 라고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요건, 첫 번째는 형식적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사유에 대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형식적인 요건이란 퇴직 전 18개월간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하는지, 그리고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된다는 요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180일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단 6개월만 근무에 퇴사하시면 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180일을 산정을 할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에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만 포함이 되고요.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주 5일과 주휴일 1일까지 합해서 일주일에 6일만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토요일, 휴무일은 제외가 됩니다. 즉, 저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180일을 충족한다는 것은 해당 회사에서 적어도 7,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했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일수와 관련한 형식적인 요건 말고 사유의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해야 되는데요. 비자발적인 사유는 첫 번째로는 계약기간 만료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권고사직과 같은 사유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제가 많이들 고민을 하시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 중에 예시로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또는 회사가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전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임신이나 출산, 이러한 사유, 육아로 인해서 더 이상 회사 근무가 어려운 경우, 세 번째로는 너무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의 근무가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경우 등의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예외적인 사유는 고용센터에서 입증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이직확인서는 어떤 건가요? 제가 처음에도 이직확인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이직확인서는 보통 사업주가 근로자 상실신고를 할 때 같이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에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와 1일에 대한 평균 임금에 대한 자료가 기재가 되고요. 이를 기준으로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조금 뒤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사업주한테 발급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을 하였다고 한다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셔야 되고요. 이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실업급여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텐데요.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걸 준비 안 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가시기 전에 3가지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해주시는 건데요. 두 번째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 세 번째는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해당됩니다. 먼저 고용24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탭에서 구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셔야 될 건 이력사항 입력 후에 최종 제출을 하시면 구직 등록 확인서가 발급이 되는데요. 이 서류에 등록번호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에서 사전 교육을 이수해 주셔야 되는데요. 교육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7일 이내에 교육을 마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잊지 않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앞의 과정이 모두 완료가 되셨다면 구직 신청, 수급 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에 제출해 주시는 것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먼저 해주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데는 단 5분 정도만 시간이 소요되실 거예요. 그럼 말씀해주신 그런 준비가 끝났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면 되는 건가요? 네, 말씀드린 세 가지 준비가 모두 끝나셨다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고용센터 방문하실 때에는 이직 확인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도 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먼저 실업급여 수급에는 일반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일수가 180일 이하인 것, 그리고 장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10일 이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두 가지로 나뉘냐면요. 이 두 가지의 수급의 형태에 따라서 꼭 하셔야 되는 의무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먼저 1차에서 4차까지는 동일합니다. 일반 수급자, 장기 수급자 모두 1차에서 4차까지는 4주에 1회 구직 활동이나 구직외 활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구직 활동은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구직외 활동은 교육을 이수하거나 직업 상담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5차부터는 달라지는데요. 일반 수급자의 경우에는 4주에 2회 구직 활동을 하거나 구직외 활동을 해야 되며 그 중에 반드시 1회는 구직 활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즉,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꼭 한 번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장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회차 경우에는 4주에 2회 구직 활동이나 구직계 활동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동일하게 한 번은 꼭 구직 활동으로 이력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8주차에는 1주에 1회 구직 활동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장기 수급자가 8주차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라고 한다면 구직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고용센터의 의지가 담긴 차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회차별로 정해진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셨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일에 지급을 해주실 거고요. 만약에 일할되는 일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일할에서 선정해서 지급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오늘 실업급여에 대한 총정리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실업급여가 정하고 있는 요건,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분들이 계신다면 영상을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법인 호담의 이슬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